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코딩 이응 해도 될까 시리즈의 10번째 에피소드로 코딩 재기 함수는 언제 배워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단 답은 여러 시간에 걸쳐서입니다. 재기 함수는 솔직히 쉬운 코딩 컨셉이 아니면서도 코딩을 처음 배울 때도 나올 수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재기 함수는 어떻게 보면 코딩보다 수학 문제에 가까운 느낌이 듭니다. 사실 피보나치 수열 역시 재기 함수와 같은 이론으로 보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재기 함수를 배울 때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일단 재기 함수란 컨셉을 이해해야 합니다. 위에 나온 피보나치 수열처럼 정확히 어떻게 재기 함수가 사용되고 어떤 식으로 시작과 끝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기 함수가 다른 컴퓨터 공학 내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기 함수를 진짜 이해하려면 이 컨셉이 과연 이진 트리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이진 트리가 무엇인지도 알아야겠죠. 즉 재기 함수가 어떻게 응용되는지와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 사이에 여러분은 가능하면 이미 기본적인 자료 구조와 코딩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코딩 테스트를 미리 할 필요는 없지만 이진 트리를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코딩 테스트에 나올 것 같은 문제를 보면서 재기 함수를 어떻게 코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재기 함수 같은 경우 이론을 알아도 막상 코딩 테스트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어려워집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비고 표기법에 따라 시간과 공간 복잡도도 생각해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코딩 테스트 문제의 유형부터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언어로 빠른 시간 안에 재기 함수 코드를 만드는 건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여러 단계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여러분은 이미 재기 함수가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인터뷰 킥스타트 웹사이트에 나온 정보를 보면 메모리와 속도 면에서 재기 함수가 단점이 있고 반면에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실제로 코드를 써보고 비교를 해야지 과연 그 차이가 어느 정도고 나중에 실제로 코딩을 할 때 재기 함수를 사용할지 안 할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도 여러분이 궁금한 코딩 이응 해도 될까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